안녕하십니까. 네. 교환부터 할 차례입니다. 502페이지. 지난주에 계약 총론하고 매매까지 했죠. 계약 총론에서는 계약의 종류 어떤 게 있는지, 특히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요물 요 구별하셔야 되고, 계약의 성립부터 중요하다 그랬죠. 계약 성립 527조부터 534조까지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527조 528조 529조는 이제 승낙 기간의 문제죠. 528조 1항 기간을 정한 청약은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사고의 연착이 있었죠.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사고의 연착의 경우에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그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본다 그랬습니다. 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죠. 530조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승낙, 연착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31조 격승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 성립한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당사자 의사 또는 관습에 의해서 승낙이 필요 없을 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다. 533조 양청약이 교차했을 땐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을 성립한다. 534조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을 때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그런 것들이 계약의 성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있었죠. 원시적 불능일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선의 무과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뢰액을 배상해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게 있었고, 쌍무계약의 효력 2개, 동시 이행의 한변권과 위헌부담. 동시 이행 한변권의 성립 요건, 동일한 쌍무계약상 채무가 발생할 것,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을 것, 어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청구할 것, 상대방은 연기적 항변권이 있다, 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소송에서는 주장해야 되고,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죠. 그리고 동시행관계가 아닌 거 기억해야 되죠.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배당금 반환 의무와 근저당 낙찰자의 등기 말소 의무, 이것도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위헌부담, 후발적 불능이죠. 양당사지 귀책 사유 없이 어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을 때 그 불능된 채무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를 못한다. 미리 받은 게 있으면 그건 돌려줘야 한다. 다만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거나 채권자 지체 중 불능이 됐을 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 별도의 이익은 상환해라. 제3자를 위한 계약, 말 그대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계약이죠. 기본관계, 대관계 있고, 기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주지만 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유효한 쌍무계약과 제3자 약관이 있어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특히 중요한 게 낙약자의 채무 불이익이 있을 때 요약자가 해제하고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반면에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합의 해제와 구별해야 되고,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따위 없고 이자가 살림 없다. 해제 사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죠. 이행지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최고 필요 없는 것들 미리 특약한 경우, 이행거절, 이행불능, 정기행,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것들은 최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정 해제했을 때 그 효과,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되 제3자 보호됩니다. 그 중에 보호되지 않는 제3자, 채권 양수인, 채권 압류 감리한 자,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토지 매매 해제됐을 때 건물 양수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 소유자로 등재된 자,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주택 매수인이 임대 권한만을 부여하다 임대차 했을 때 그 임차인 이런 애들은 보호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타 원상 회복 의무와 이행이익 배상,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데 실력 배상을 구하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이 계약 해제 효과죠. 매매에서는 첫째 매매계약이 성립권인데 매매예약 일방예약으로 추정하고 예약완결권 행사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기며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고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으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고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중단 정지가 없다. 예약완결권은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계약금 일방이 타방에 교부하는 금전기타 물건 대금 일부 성질이 없고 이행이 되면 반환이 원칙이고 계약금 계약은 특히 요물계약이고 계약금은 증약금이 최소한도의 기능이고 해약금으로 추정하며 특약을 했을 때 위약금이 되고 해약금 당사자 일방이 착수할 때까지 포기 또는 백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제했을 때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하되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하지 못한다. 담보책임을 건너뛰고 환매 일방적으로 목적물 되사오는 것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이 있을 것 환매권 행사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여 행사하라. 특히 기간 5년 3년 연장 불가하다는 거 과실과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본다는 거 부동산 환매권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거 그 정도. 그게 이제 지난주 했던 내용들이에요. 생각 자꾸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뭐 오늘은 교환. 교환은 별거 없습니다. 교환은 양당사자가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쪽도 재산권, 이쪽도 재산권. 유상이죠? 유상이니까 담보책임 적용되고요. 쌍모니까 동시항명권이나 위험부담 적용됩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의 지문들을 보면 담보책임 지문이나 동시이행의 항명권 또는 위험부담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걸 잘 캐치를 못해요. 문제풀이 할 때 교환계약 지문 중에 이거 담보책임, 이거 동시항명권, 이거 위험부담 이걸 캐치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유상 쌍모고 낙성이며 분료식이고 일시적 계약이죠. 교환계약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이 가액의 차이 조심하시면 돼요. 갑은 을에게 A 토지 소유권 옮겨주기로 했는데 2억짜리고 을은 갑에게 B 토지 소유권 옮겨주기로 했는데 1억짜리다. 차액 1억을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재산권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금전으로 보충 지급할 수도 있는데 요거 금전 요걸 보충금이라 부르고요. 이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을이 보충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도를 먼저 받으면 인도 받은 날로부터 보충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요. 매매 대금하고 똑같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은 아니지만 교환계약상 채무는 재산권 이전이기 때문에 재산권만 넘겨주면 설령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환계약상 채무 불이행은 아니지만 마치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것하고 동일하게 지급해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정도. 교환은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임대차 계약이고 중요하죠. 뭐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죠.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직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 유상이니까 담보책임 나올 수 있어요, 지문이. 쌍무, 동시항명권이나 위험부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낙성, 분료식. 낙성이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죠. 이것도 지문에 나온 적이 있고요. 분료식이면서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이죠.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속적 계약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물건은요, 비소비물이어야 됩니다. 소비물.
사용하면 없어지는 물건에 대해서는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목적물이 비소비물일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동산을 불문하되 농지는 제외됩니다. 농지. 세 번째,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고요. 타인 물건 임대차도 유효하고요. 차임은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차임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급할 건 액수 같은 것은 민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금전이 아니어도 되죠. 이런 것들이 임대차 계약의 의의고 성질이고 특징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요, 요 임차인한테는 임차권이 생기는데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채권은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한다 그랬죠. 대항력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되었을 때 을은 신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을 못하는, 그래서 토지 신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청구하고 토지 반환을 청구하면 을은 꼼짝없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임차권이라서요. 채권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하여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두 개가 있다. 621조와 622조예요. 621조는 임차권 등기 청구권이라고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반대 약정이 있으면 못하니까 임의 규정이고요.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만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그 621조고요. 중요한 게 622조죠. 622조는 딱 하나,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만 타인 소유 토지에서 남의 땅에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린 자가 토지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그 다음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때 제3자는 토지의 신소유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임차권도 등기하지 않고 건물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물권, 즉 소유권 취득 등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을 등기했다. 이때는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622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립은 별거 없죠. 양당사자 사이에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에 대한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을 할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게 또 존속기간이 갱신이죠. 일단 민법상 임대차는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최장 존속기간 없습니다. 몇 년 넘지 못한다 이런 거 없어요. 최단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물론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라고 해서 최장기간이 제한되는 임대차가 있긴 있으나 그건 몰라도 되고요. 일단 민법상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최장 기간도 없고 최단 기간도 규정이 없다. 그 다음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635조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각 당사자는 즉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가 되지요.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동산의 경우 누가 하든 5일 이렇게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요걸 해지 기간
기간이라고 부르고요. 요거하고 즉시 해지를 구별해야 되죠. 즉시 해지가 원칙이죠. 즉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담때 도달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걸 즉시 해지를 합니다. 반면에 해지 통고는 즉시 해지와는 달리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나서 해지 기간이라고 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게 해지 통고입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와 즉시 해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해지 통고가 635조 외에 636조도 있고 637조도 있죠. 636조는 임대차 기간을 정했지만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해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면서 당사자가 다만 우리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특약 등을 통해서 해지권을 갖고 있는 경우 해지도 해지 통고로 가고요. 637조는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즉시 해지가 아니라 해지 통고가 적용이 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갱신은 세 가지가 있죠. 약정갱신이 있습니다.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습니다. 세 개가 다 있죠. 약정갱신은 당사자가 합의로 갱신하는 거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요 놈이 문제죠. 법정갱신 639조. 법정갱신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민법상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채 사용수익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간 만료,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 이의를 하지 아니. 세 가지 요건. 여기 민법상 묵시갱신 요건이고요. 효과는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돼.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635조에 의한 해지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상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이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됩니다. 또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합니다. 자, 여기서 제3자 제공담보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3자가 보증을 섰다라고 생각하시죠. 보증계약. 임차인이 차임을 안 주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멸실 훼손시키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가 임대인과 보증계약을 하는 거예요. 야, 얘가 차임 못 주면 내가 줄게. 얘가 목적물 훼손시키면 내가 손해를 배상할게. 이런 식으로 제3자가 보증계약을 했을 때 그걸 제3자가 제공한 담보라고 하게 되고요.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요거는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3자가 보증을 쓴 게 아니고요. 보증금을 준 게 있으면 이건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계약만 소멸하는 거고요.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 확인하시고요. 근데 갱신의 간접적 관계는요. 643조에서 28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283조가 뭐죠?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게 243조예요. 283조예요. 그걸 64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데 643조는 뭐냐? 토지임대차. 중에서도 네 가지. 견관, 건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식목, 나무 심는 거. 체험, 소금 채취하는 거. 목축, 소말, 양, 돼지 기르는 거. 요런 걸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가 됐고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요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283조를 준용하여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즉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지상물 매수 쪽을 거절 못하고, 이렇게 하죠. 갱신의 간접적 강제.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임차인의 권리에서 한번 다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 존속기한 및 갱신 확인하시고요. 5번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뭐냐. 권리는 차임 청구권이 권리일 거고요. 의무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이게 기본이죠. 623조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임대차 기간 중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되고요. 당연하죠.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면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 제거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방해 제거를 청구를 못해. 그러니까 임대인이 방해 제거를 해줘야 되죠. 이 두 번째죠. 세 번째가 뭐예요? 현상 유지 수선 의무.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현상 유지 수선 의무는 말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을 유지해 줄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주방시설 이런 것까지 유지해 줄 의무는 없어요.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자를 다 수선해 줘야 되는 건 아니죠. 세 번째, 이 수선 의무 면제 특약할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생겼을 때 임차인이 임차인 비용으로 수선하기로 하는 특약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 설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하자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단 임대인이 임대인 비용으로 수선을 하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임차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자, 임대인은 이렇게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기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임차인의 물건이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난을 방지해 줄 의무가 있느냐? 원칙 없다.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없다. 다만 여관 숙박계약이라든가 병원 입원계약 같은 특수한 임대차의 경우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도난 방지 의무나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칙을 기억하세요. 통상의 임대차에는 없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임차인의 권리. 일단 임차인은 임차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물건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을 청구하는 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게 원칙이 돼. 아까 대항력 갖출 수 있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626조 비용 상환 청구권 있죠. 아주 중요하죠. 첫째, 임차인은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와는 달리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 필요비, 계량, 유익비 이렇게 되죠. 이때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필요비는. 반면에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소유자인 임대인의 선택에 조차 지출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거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날,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되죠. 6월 내에 행사하라.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비, 예컨대 주방시설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지요.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만은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고요. 임대인의 유익비, 비용, 필요비나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목적물 자체에 지출한 비용이니까 임대차 목적물과 비용 상환 조건은 결련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죠. 즉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여기서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원상복구 약정. 임차인은 나중에 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하기로 한다라는 약정. 또 하나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특히 두 번째 것은 임차인은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일시사용임대차에 적용된다. 여관 숙박계약 같은 일시사용임대차에도 비용 상환 조건은 적용이 된다. 세 번째가 부속물 매수청권이죠. 자, 일단 부속물 매수청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죠. 임대인한테는 인정이 안 되고요. 토지 임대차에서 안 되고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죠. 다만 임차인의 이익 이상 차익 면체와 같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된 경우 이때는 부속물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조심하시고. 세 번째로 이 부속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과는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면서 따라서 임차인 소유이 돼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거야 되죠. 따라서 독립물이면서 임차인 소유지만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부속물, 간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속물 매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간판 설치비, 필요비 유익비 청구 안 되는 거고요. 간판, 부속물 매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비용이고 특수 목적을 위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한 물건이고 임차인 소유이면서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물건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 중에서 두 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이 보속시킨 거 하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하고요. 두 가지만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게 되면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부속물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동생관계죠. 그 부속물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되죠.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이렇게 되죠. 일시사용임대차에 적용 안 되죠. 이런 것들이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부속물 매수권에 관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아까 봤죠?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죠. 지상권에서는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권이 있었지만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만 지상물 매수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다른 건 안 돼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하나는 기간을 약정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고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한 경우. 그죠? 기간을 약정한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가 됐고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한 경우 하고요. 요게 643조 조문에 있는 거고요. 판례가 하나 더 인정하는 게 있죠.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한 경우. 특히 요 밑에 거는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갱신 청구가 원래 기본이고요. 요게 원칙이고요. 예외 하나 더 인정한다 말이죠. 특히 밑에 거는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만. 그 다음 이 지상물은 어떤 거여야 되는가?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식목을 목적으로 땅을 빌린 놈이 펜션을 지었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예상 못한 고가의 지상물, 건물 외벽을 이태리 수입 대리석으로 둘러버렸고 이런 거. 그런 거 안 된다. 그걸 뺀 나머지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기존 건물, 신축 건물,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 받은 거, 안 받은 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 없는 건물, 임대인에게 쓸모, 효용이 있는 건물, 없는 건물,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전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경제적 가치 여부, 임대인의 효용 여부,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은 매수 채권 행사 요건이다. 이렇게 나와요. X, 요건 아니다. 신축한 건물의 경우 임대인 동의받은 것에 한한다. X, 동의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단,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더라. 이럴 때는 전체를 매수 청구할 수는 없고 임대인한테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 할 수는 없고 임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하지요? 건물 소유자가. 누가 행사한다고요? 임차인인 건물 소유자가. 따라서 토지 임차인이 중간에 건물을 양도해버리면 이 임차인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누구에게 하죠? 대법원에 의하면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 네? 결국 임대차가 종료될 당시의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땅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 다만 얘가 건물을 등기하는 등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권 소멸 이후의 신소유자에 대해서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언제까지 할 수 있죠? 때려 부실 때까지, 철거 집행 전까지. 철거 집행 전까지. 형성권이라 그랬죠.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그 다음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 따라서 갑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의리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 이렇게 되겠죠.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 지상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 원칙적 무효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 여기 양이 제일 많아요. 특히 요놈은 사례 형태로
을이 갑수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신축하였다. 요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622조 대항력하고 지상물 매수 조건을 결합시킨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 임차인의 권리. 세 번째 임차인의 의무. 가장 기본이 뭡니까? 차임 지급 의무. 자, 이 차임과 관련해서 첫째, 이익 이상 차임이 연체 시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제 사정이 변동이 있다.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멸실됐다.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 멸실된 본의 비율만큼 차임이 당연히 감액되는 건 아니고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차임 지급 시기 약정이 없으면 후급을 원칙으로 한다. 매월만 매년만 수확 부지치 없이. 임차인이 수인이 있다.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해라.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해라.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 그래서 임대인이 차임을 회수하기 위하여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했다. 저당권의 효력이 있다.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했다. 질권의 효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차임 지급 의무에서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나중에 조문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 외에 남의 물건이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 보관 의무가 있으며 원상 회복 의무가 있고 반환 의무가 있다. 당연한 거고. 그죠? 이게 기본이고. 세 번째로 임대인이 수선 행위를 할 때, 즉 보존 행위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수인 의무. 다만 임차인 의사의 반환은 보존 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다. 목적물에 대하여 수선을 요하거나 권리 주장자가 있다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라. 통지 의무. 다만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지 의무가 없다. 기본이 되는 의무들 어떤 거 간단히 조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 효력이고요. 이 효력에서 주로 문제가 집중해서 나옵니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들,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특히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아주 조심해서. 판례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조문 위주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판례 때문에 아주 열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 효력. 여섯 번째, 우리는 임대차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권 양도전대.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 자, 뭐냐 이거 도대체. 임차권 양도는 말 그대로 임차인이 임차권을 팔아먹음으로써 갑을 간의 계약관계가 갑병관계로 바뀌는 거. 즉 임차인이 바뀌는 게 임차권 양도고요. 전대차는 갑을 간의 계약은 존속하면서 별도로 을병 간의 재임대 계약이 있는 게 목적물 전대가 됩니다. 양도인, 양수인, 전대인, 전차인 이렇게 부르게 되죠. 두 번째, 계약 당사자는 을과 병이고요. 임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629조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로 전대하지 못한다. 자, 이때 이 동의는 임차권 양도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양수인 또는 전차인이 임차권 또는 전차권이라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즉 대항요건, 대항.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병은 갑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동의는 사전 동의도 되고 사후 동의도 되고요. 한 번 한 동의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례 형태. 무단양도 무단전대. 첫째, 을병 간의 관계. 뭐라 그랬죠?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두 번째, 을은 병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동의를 못 받아줬죠. 따라서 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을에게 잘못이 없으면 담보 책임을,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그래서 병은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을병 간의 관계고요. 두 번째가 갑을 간의 관계. 갑은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해지 여부는 갑의 자유다. 두 번째, 을병이 만약에 부부였다. 부부 사이에 무단양도 무단전대는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갑을 배신한 게 아니다. 따라서 갑은 해지할 수 없다. 세 번째, 갑병 간의 관계. 갑의 입장에서 보면 병은 불법 점유자다. 그죠? 병은 불법 점유자.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물건을 반환하라. 반환 청구. 왜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느냐 안 했느냐로 나눠서 본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을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나에게 반환하라 라고 청구해야 되지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을이 임차인이니까 갑은 병에게 물건을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하게 된다. 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병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즉 갑을 간의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다면 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병에게 추가적으로 처벌을 못한단 말이죠. 요거 특히 조심합니다. 세 번째, 가끔 적법전대도 나온다. 무단전대와 비교해서 갑이 을에게 임대차 을이 병에게 양도 또는 전대 동의를 해줬다. 첫째, 갑은 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진 않는다. 즉 동의해준 임대인에게 잘했구나 메리트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기특하네. 동의해줬네. 그럼 너 병에게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만 직접 수선을 청구하거나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갑의 이 권리 대표적인 뭐예요? 차임 청구. 예를 들어서 을은 갑에게 차임을 60만 원 주기로 했고 병은 을에게 70만 원 주기로 했을 때 갑은 60만 원 한도에서 병에게 다이렉트로 청구할 수 있다. 60만 원 내놔 이렇게. 갑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차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갑의 차임 청구가 을의 차임 청구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전차인이
전대리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차임 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전차임병이 전대인 을에게 차임을 이미 지급했음을 이유로 임대인 차임 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게 됩니다. 갑의 차임 청구와 을의 차임 청구에 우선한다. 가끔 이거 말씀드리면은 그럼 병원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뭘 어떻게 해요? 가서 뭐 어떻게 할지 같이 술 한잔 마셔주고 위로해 줘. 딱 이렇게만 더 생각하지 말고. 정 궁금하면 오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더 궁금해하지만 시험이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고민하고 맨날 말이지.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차임 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물론 예외 있습니다. 예외 있는데 그 예외는 너무 어려워요. 그 우리 시험 문제 내면 그 자식은 개또라이야. 상또라이야. 그런 거 그거 내면 아주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건 됐고 원칙을 딱 기억. 그래서 적법 전차인 보호장치가 4개가 있다. 적법 전차인, 적법 전차. 무단 말고. 첫째, 존속을 보호하는데요. 원래 전차권은 임차권을 기초로 발생했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합의로 해지한 경우하고요. 을이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요. 2개.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가지. 네?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하고 을이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에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번째,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해라.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소멸했다, 임차권 소멸했다, 너도 소멸했다라고 주장, 대항하지 못한다. 사유를 통지해라. 다만 을이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3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 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차인 소유 물건이면서 객관적 용도에 제공돼야 되겠죠. 그 중에 3개. 임대인 을로부터 전차인이 매수한 부속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차인이 부속한 부속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차인 을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전부 임대인이 개입되어 있죠.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받아서 전차인이 부속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3가지 청구할 수 있다. 4번째, 건물 공작물 소유 식목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 및 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 및 전대차가 기간이 동시에 만료가 되고 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적법전차인 보호장치 4가지는요. 이게 적법전대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기억할 필요 없이 무단전대차하고 섞어서 내요. 그러니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뭐 전차권 보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이 나면 이건 적법전대차구나. 이렇게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적법전차인 보호장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나오는데 첫째 민법에는 보증금에 관련된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보증금은 기능이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기능이 있는데 누구한테 발생한 손해배상이에요? 임대인. 어떤 손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해. 임차인이 목적으로 훼손했어. 그걸 충당할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보증금이라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거 언제 충당하는가? 목적물 반환 시. 언제 충당한다고요? 목적물 반환 시. 그러니까 임차인은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청구했을 때 보증금에서 충당하라 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미리 충당할 수는 있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반환 시 충당한다고 그랬죠. 그게 원칙이다. 세 번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생관계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때 보증금은 손해배상이 모두 공제된 잔액보증금을 말합니다. 네 번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텐데요. 소송에서 임차인이 이렇게 주장하겠죠. 판사님, 제가 저놈한테 보증금을 줬는데요, 안 돌려줘요. 이렇게 주장하겠죠. 줬는데요 라고 일단 주장했으니까 보증금 지급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입증해라. 다섯 번째, 보증금 반환 의무.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을 임대차한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전세권하고 꼭 구별하자.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전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걸로 끝. 그런데 임대차는 채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병이 승계를 하지 않고 갑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된다. 다만 예외, 을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갑을이 합의한, 갑병이 합의한 경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신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을이 대항력이 있거나 갑과 병이 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때는 병이 부담한다. 근데 요 경우에도 을이 원하지 않을 수 있죠. 나는 갑한테 받아 나갈래. 이렇게 임차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신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 상당한 기간 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여전히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재 502페이지에 있는 건 참안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503페이지 임대차 618조 조문과 의 법적 성질 동그라미 1번과 판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다음 페이지 존속기간 아까 조문 말씀드렸어요. 특히 동그라미 1번에 니은, 동그라미 2번 법정갱신 639조 조문. 오른쪽 디귿. 여기서 말하는 담보란 보증 등을 말하면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금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 할 수는 없다. 밑에 635조, 636조. 자, 임대차 효력.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차임 증액 청구권. 기억. 다음 페이지 디귿.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차임 증감 청구했고 법원이 증액 또는 감액 판결했다. 청구시로 소급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649조는 세 번째 줄에 건물압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저당권하고 똑같고 648조 세 번째 줄 동산 보여요.
650조 세 번째 줄 동산 보여요. 동산 압류 그럼 뭐하고 똑같다? 질권. 그렇게. 임차인 소유 건물 압류 저당권. 임차인 소유 동산 압류 질권. 이렇게.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623조, 624조 조문. 자, 오른쪽 기억 두 번째 줄 사소한 것. 수선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니은 두 번째 줄 특약에 의해서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네 줄 내려가서 대파손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의 교체 등 싸잡아서 대규모 수선은 면제되지 않는다. 디귿 통상임대차에서는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방지 의무 따위는 없다. 밑에 동그라미 3 방해 제거 의무, 동그라미 4 비용 상환 의무 이런 게 있죠. 다음 페이지 임차인의 권리. 동그라미 2번에 621조와 622조. 특히 622조 1항. 오른쪽 판례. 626조 비용. 1항 필요비, 2항 유익비. 기억 종료 A, B.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밑에 행사기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임의 규정이다. 부속물 매수 646조 건물기타 공작물 임차인만 임대차 종료 시에 기억 강행 규정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달달달. 오른쪽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채권 643조. 역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판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다 말씀드린 거 다 나와. 다만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이 딱 6초만 보고 이거 된다 안 된다 딱 그렇게만. 판례를 다 내진 않아요. 이 문장 전체를 다 내진 않아. 중요 핵심 적으면 딱딱 뽑아서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기억하세요. 오른쪽 627조 목적물 일부 멸실에 대한 차임 감액 청구. 627조 1항이야. 다음 페이지 628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이유라는 차임 증감 청구. 밑에 동그라미 1번에 640조 41조 이기연체 시 해지. 내용은 볼 필요 없고 조문만 확인하는 거예요. 맨 밑에 63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급을 원칙으로 하는구나. 오른쪽 634조 역시 통지 의무 조문만. 목차만 3번 반환 의무, 4번 원상 회복 의무, 5번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 한 장 넘겨서 517페이지 629조. 632조는 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할 때는, 건물의 일부를 전대할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되고. 조문 확인하시고. 다음 그 밑에 보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임의 규정이라는 거. 임대인 동의받아라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특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디귿. 니은, 디귿. 4번 임대인 동의. 2번에 양도, 동의 없는 양도 전대. 거기 전부.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동의받았다 630조.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 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 전 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들.
31조 전차권보호, 38조 해지사유 통지, 44조 임대 청구권 및 매수 청구권, 47조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적법 전대차에서 인정된다는 거. 523페이지를 가면요. 임대차의 종료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에 해지 통고에 한 종료와 동그라미 3번에 즉시 해지를 구별해 달라. 됐지요? 이 정도가 임대차에서 보실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민법 내용들은 다 했고요. 민사특별법 남았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